안녕하세요. 투자와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전파하는 주식명언입니다. 오늘은 ETF의 종류와 세금, 그리고 나에게 맞는 ETF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아서 함께 알아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금융상품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TF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 나이, 투자 목적에 따라서 어떤 ETF가 유리한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케이스별로 어떤 ETF가 가장 적합한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제 ETF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에는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그리고 해외 상장 ETF가 있어요. 이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으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코스피 200 ETF인 코덱스 200,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등이 여기 속해 있어요. 국내 상장 ETF는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해외 ETF 상품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외 상장 ETF는 환전을 통해 직접 해외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S&P 500 ETF인 SPY, IVV, VO와 나스닥 100 ETF인 QQQ, 그리고 배당 ETF인 SCHD 등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제는 각 ETF별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금은 크게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과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나오는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세금이 3종류의 ETF에서 각각 다르게 부과되고 어떤 계좌냐에 따라서 세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 계좌로 거래 시 세 가지 ETF 모두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매 차익에서 갈리는데 국내 주식형 ETF는 0%,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 해외 상장 ETF는 22%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정보만 보면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해 보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걸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세형 계좌로서의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 시에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인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쳐서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 매매 차익과 배당금 수익 전부 비과세입니다. 0%인 거죠. 사실 0%는 아닌 게 연금 수령하실 때 3.3에서 5.5% 내의 세금이 이연되어 적용됩니다. 15.4%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연금 수령 시 3.35, 5% 세금은 연금 받는 연령대마다 다른데요. 잠시 보고 넘어가시죠.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가능하며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줄어들어 부담이 덜해집니다. 이번에는 연금 저축의 단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금 수령 최소 나이인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 이는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받은 모든 적립금과 운용하며 발생하는 매매 차익 및 배당금 수익 모두 합쳐 16.5%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에요. 결혼자금, 주택자금, 양육비 등의 목돈 인출 시에 큰 혜택이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전부 책임 못 지니 너가 개인연금 알아서 모아 노후 챙겨라. 대신 세액공제와 수익 전부 비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은 줄게 다만 연금용으로만 쓸 때만 주는 거야입니다. 다음으로 ISA 계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장에 말씀드릴 테니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과 일반계좌 중간 느낌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절세 계좌들의 특징 및 조건입니다. 세 가지 계좌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해외 주식 및 ETF는 매매가 안됩니다. 물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600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최대로 넣었을 때 총900, 5,500만원 이하는 각각 99만원, 148.5만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500 이상이신 분은 79.2만원, 118.8만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 인출이 힘들고 인출 시 그동안 세제 혜택받은 원금과 기타 투자 수익금의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이 있는데 중개형이 주식 및 ETF 거래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중개형 ISA는 연금저축이나 일반 계좌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연금저축이나 IRP와 비교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세금은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일정 금액 이후 9.9%로 낮아져서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의 비과세는 일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입니다. 또한 3년 이후에는 전액 인출이 가능하며 다시 계좌를 만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중개형 ISA는 개인연금과 일반 계좌의 장점을 조화시킨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절세형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는 어떤 투자가 유리할까요? 각 ETF의 수익에 따른 세금의 양 계산해 볼게요. 해외 상장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따른 수익 중 250만 원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이후 22%의 세금이 부여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수익이 1원이라도 나면 바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물론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그럼 해외 ETF에서 어느 시점에 해외 상장과 국내 상장의 세금이 같아질까요? 계산해보면 매매 차익에 따른 수익이 833만 원일 때입니다. 833만 원 기준으로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본인의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겠죠. 연평균 10%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8천만 원 이상의 투자원금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하겠죠. 따라서 S&P나 나스닥 같은 해외 ETF를 사고 싶은 사람들 중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20, 30대 분들은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이후에 운용 자금이 커진다면 그때 수익금 및 원금 일부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로 옮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ETF의 종류, 부과되는 세금, 절세 계좌의 종류와 혜택, 수익에 따른 세금의 양 계산까지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토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ETF와 계좌가 가장 적합한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국내장 및 빈번한 매매 선호 시에는 기존처럼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나 국내 주식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자금 마련 목적으로는 절세형 계좌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형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연한도 1,800만 원 이후에는 ISA 계좌를 활용하여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목돈 인출이 3년 이내이거나 투자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환전하여 해외 상장 해외 ETF를 고려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3년 이내 인출 계획이 없지만 언젠가 목돈 인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포함됩니다. ISA 계좌연 2천만 원 한도를 통해 국내 주식형 ETF나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고려하고 이후에는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해외 ETF를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투자원금이 1억 이상인 경우 매년 2천만 원씩 ISA 계좌에 납입한 후 국내 주식형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고려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수익 833만 원 낼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원금으로 해외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국내 주식형 ETF나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ETF와 계좌를 선택하면 더 나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한 내용을 더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